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 당국이 탈북민 등 적어도 1,170명의 북한 주민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강제 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구금된 탈북민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전 세계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 내 소식통들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결과 중국 정부가 현재 탈북민 등 최소한 북한 주민 1,170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행위로 기소돼 지린성 창춘의 수감시설에 복역 중인 북한 남성 450명을 포함해 투먼의 탈북민 325명, 창바이 47명, 린장 104명, 단둥 189명, 선양에 64명 등이 수감되어 있다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지난주 50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고문과 감금, 성폭력, 강제 노역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국 내 탈북민 가족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난민 권리가 있는 탈북민들을 북송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에게 망명을 제공하거나 한국 등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구금시설 내 북한 주민들의 규모 등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VOA에 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북한 주민을 제외하고 탈북민 500~600명이 수감되었다는 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구금된 탈북민 수를 250명 안팎으로 추정했습니다. 과거같이 탈북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탈북자가 거의 전멸 상태예요. 그러면 이 500명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잡힌 사람들일 텐데 일반적으로 지금 중국에 돌아가는 추세는 가정이 있거나 오래전에 왔던 사람들은 풀어주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23일 VOA에 전직 미국 관리 23명과 북한 자유연합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just want to emphasiz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s their responsibility because these people, those, and not the people that are criminals obviously, but the people that are refugees, that most of whom are trying to get to South Korea, are in grave danger, and Moon needs to help them. And it's his moral, as I mentioned before, it's his moral obligation, but it's also hi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숄트 의장은 탈북민 보호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9월 탈북 난민 구출의 날에 여는 전 세계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 항의 시위를 올해는 장소를 바꾸어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숄트 의장은 그러면서 오는 29일 개최하는 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평양 인근에 있는 승오리 교화소에서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잔혹하게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노동 교화소에 대한 국제사회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22일 공개한 평양 승오리 제8교화소의 3D 입체 가상 모습입니다. 평양 인근 평안남도 강동군에 위치한 승오구역의 위성사진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복청리 인근 승오리에 새로운 교화소 시설이 들어섰는데 이 위성사진을 토대로 구성한 승오리 교화소는 둘레에 높은 담이 쳐져 있고 곳곳에 경비초소가 있으며 단일 출입구로 구성돼 이곳이 구금 시설임을 보여줍니다. 또 대규모 교정시설과 수감시설을 비롯해 공장 건물 등이 들어선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가 함께 공개한 승오리 교화소 분석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8호 교화소에 1,500여 명의 수감자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과 2015년 사이 교화소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감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남성 수감자들은 교화소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고 여성 수감자들은 농사를 짓거나 중국에서 받아온 인형에 인조 눈썹을 붙이는 작업에 동원됐으며 수감자들이 강제 노동은 물론 노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잔혹한 폭행과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강제 노동과 고문 등의 인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The health of the prisoners, in addition to the health issues, there are numerous accounts of beatings, sometimes described as torture. Torture is normally when you're trying to extract something from somebody. I imagine that these people have already been, anything that's been extracted that's worthwhile has been done already. But they're certainly beaten, and certainly beaten, certainly deprived of proper nutrition, proper housing, proper health care. And this makes them vulnerable. Emotionally, mentally, physically for sure.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석탄과 철광석, 장난감, 인형 등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수감자들의 강제노동과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북한 내 교화소 문제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When your little kid holds a doll made in China, and when your little kid looks at those eyelashes from that doll, does it ever cross our mind that that doll might have been produced with forced labor, slave labor, prison labor in North Korea? 전문가들은 북한 교화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북한 내 공급망과 노동착취 문제에 대한 국제감시기구의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북한 인권백서를 통해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 내 단속과 처벌이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3일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를 통해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과 북한의 공식 문건, UN 제출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북한 당국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비사회주의 퇴폐 문화로 규정하고 특히 한국 방송이나 문화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정보가 담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단속과 검열이 한층 강화됐으며 탈북자나 해외 거주 가족이 있는 주민, 해외 파견자에 대한 감시와 도청도 전례 없이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 관리들의 불법적인 가택 수색이 늘었고 이 같은 가택 수색이 금품 갈취 수단으로 변질돼 주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 성경 소지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 주재했던 인도네시아와 불가리아 외교관들이 본국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테쿠 파이자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외교 인력과 국제기구 요원들을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철수시킬 것을 외교사절들에게 요청했고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며 외교관들은 자카르타에서 관련 외교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도 인도네시아 외교관 철수를 포함해 북한에 있던 마지막 불가리아 대사관 직원들이 23일 평양을 떠나 신의주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뒤 중국 단둥에 도착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2주간 격리된 뒤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방부의 요청보다 250억 달러 증액된 7,403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조하며 7억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의 인식 조항도 포함됐으며 적국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 미사일 방어청의 신뢰성이 높은 미사일 방어 요격체 개발도 승인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에서 제조된 개인 보호 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